3. 돈에 대한 콤플렉스를 버려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이 벌기만 하면 돼. 큰 빚을 지고 있거나 생활이 너무 쪼들려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같은 지폐라도 똑같은 돈이 아니다. 마음 편하게 벌고 쓸 수 있는 돈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기쁘지 않고 명품을 마음껏 사도 즐겁지 않은 돈이 있다. 자식에게 금전 감각을 가르쳐라. 당신은 어린 시절에 도박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 아닐까? 어린 시절 구멍가게에서 해본 제비뽑기도 일종의 도박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멍가게는 아이들의 도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식이 구멍가게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으면 돈을 함부로 낭비한다고 화를 내는 부모가 있다. 자식이 자칫 도박에 빠져 나중에 도박꾼이라도 되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제비뽑기는 당첨될 확률보다 빗나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따라서 좋은 면에서 보면 아이들은 구멍가게 제비뽑기를 통해 이 세상에는 당첨될 확률보다 빗나갈 확률이 더 높으며 그 위험을 책임질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속칭 짤짤이라고 하는 동전 따먹기, 경품이 들어있는 초콜릿, 과자 속에 들어있는 캐릭터 상품 등도 어린 시절에 흔히 경험하게 되는데 처음에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이런 도박을 하지 않고 자란 사람에게는 도박에 대한 면역이 생기지 않는다. 반면에 도박적인 놀이를 통해 면역을 기르면 어른이 되었을 때 도박에 빠지지 않게 된다. 어른이 되어 도박에 빠지는 사람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도박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부모가 철저하게 도박을 금지시켰던 좋은 집안의 자식이 어른이 되어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는 것이다. 되도록 어린 시절에 돈으로 인해 손해본 경험을 해두어야 한다. 돈과 도박을 모두 금지하면 어른이 되고 나서 반드시 돈으로 인해 쓰라린 경험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세뱃돈을 받으면 전부 저축해라.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금전 감각이 몸에 배지 않는다.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 돈을 함부로 쓰게 된다. 돈을 함부로 쓰면 얼마나 허무한지, 돈을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어린 시절에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게 해야 한다. 어린 시절에는 적은 돈으로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10엔, 100엔이라도 아이들에게는 가슴 아픈 돈이다. 아이들에게 억지로 저축을 하게 하거나 돈을 전혀 주지 않고 모두 부모가 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자식에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는 부모는 금전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금전 감각이 없는 부모 밑에서 금전 감각이 없는 아이가 자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금전 감각은 생활 습관으로 계속 유전된다.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자식을 부자로 만들고 싶으면 집과 땅과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한 교육은 돈을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다. 도박을 해 돈을 잃기도 하고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친구끼리 돈을 주고받기도 하는 등 스스로 돈을 사용해 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돈에 대한 교육인 것이다. 부자가 되는 비결 18. 작은 도박으로 면역을 키워라.
뇌물은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다. 일을 하다 보면 거래처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을 때가 있다. 그때 상대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인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신의 상사에게도 어제 땡땡 씨에게 한턱 얻어먹었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상사는 어제 우리 직원이 잘 얻어먹었다고 하던데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쪽에서 저녁을 대접하지요. 라고 인사할 수 있다. 저녁 한 끼로 상대를 기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상사에게까지 인사를 받는다면 거래처 사람은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회생활에서는 대접을 받으면 반드시 상대에게 만족감을 안겨주어야 한다. 다음에 저녁 식사로 보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있게 먹었다고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샐러리맨 중에는 거래처에서 대접받은 것을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사소한 일을 뭐하러 일일이 보고해? 괜히 보고했다가 무슨 설교라도 들으면 귀찮아져. 이렇게 생각해서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대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누군가에게 대접받았을 때 최고의 보답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대접한 상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비로소 대접에 대한 보답을 완료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하자. 물론 뇌물을 받으면 상사에게 보고할 수 없다. 사실 뇌물을 받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자신은 단순히 용돈을 벌려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불법 행위가 드러나 해고라도 당하면 본래 받을 수 있는 연봉을 잃어버리게 된다. 다시 말해,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올바른 금전 감각을 찾아볼 수 없다. 평생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데도 약간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뇌물을 받음으로써 손해를 보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약간의 뇌물이 그 사람의 나머지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선물과 뇌물은 어제 거래처에서 저녁을 얻어먹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이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상사에게 보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거래처에서 선물이나 뇌물을 받을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균형을 취해야 할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큼 선물이나 뇌물은 머리를 써야 하는 작업인 것이다. 부자가 되는 비결 19. 대접을 받으면 상사에게 보고하라. 모든 돈에는 의미가 있다. 일본에는 전통적으로 팁을 주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팁을 주는 사람도 팁을 받는 사람도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그렇다고 일상생활에서 팁이 전혀 없지는 않다. 택시 요금에서 잔돈을 받지 않는 것도 팁이고 음식점에서 서비스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도 팁이다. 팁을 줄 때는 받는 사람이 정신적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이 팁의 예의다. 팁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사람이 여러모로 신경을 써야 한다. 받는 사람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지 않고 기분 좋게 팁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탁월한 금전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최근에 2,000엔짜리 지폐가 발행되었지만 실제로 돌아다니는 것을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개중에는 그럴 바에는 2,000엔짜리 지폐는 무엇 때문에 발행했는가 라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흔하지 않은 돈일수록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모든 돈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1만 엔짜리, 5천 엔짜리, 1천 엔짜리, 500엔짜리, 100엔짜리 등 의미 없는 돈은 하나도 없다. 2천 엔짜리 지폐는 의미가 없어. 새로운 자동 판매기를 만들어야 하니까 자동 판매기 회사만 돈을 벌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금전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2천 엔짜리 지폐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고스다 다케시 사장은 현재 3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후쿠오카 돔 경기장과 다이에 호크스, 일본 내 대형 유통기업이었던 다이에이가 사실상 해체되어 IT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인수하면서 소프트뱅크 호크스로 이름이 바뀜. 프로야구단 시호쿠 호텔 앤 리조트다. 그는 지갑에 항상 2천 엔짜리 지폐를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그리고 택시 요금이 1,060엔 나왔을 때 2천 엔짜리 지폐를 주고 수고하셨습니다. 잔돈은 됐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택시를 타고 있는 동안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다이에 호크스 프로야구단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 택시 운전사를 다이에 호크스 팬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운전사는 다른 손님이 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럼으로써 고스카 사장이 경영하고 있는 3개 회사의 팬이 늘어나는 것이다. 만약 다이에 호크스 이야기를 해서 택시 운전사와 친해진 다음에 택시에서 내릴 때 1천 엔짜리 지폐 2장을 주거나 5천 엔짜리 지폐를 주고 잔돈은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운전사는 받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1,100엔을 주고 40엔을 팁으로 주면 인색하다는 인상을 남기게 된다. 그때 2천 엔짜리 지폐를 내놓으면 2천 엔짜리 지폐는 오랜만에 보는데요. 그러세요. 잔돈은 됐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매끄럽게 진행되면서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다. 2천 엔짜리 지폐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금전 감각이 있는 사람은 돈의 가치에 걸맞게 얼마든지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부자가 되는 비결 20.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팁을 줘라. 가끔은 대접받아도 좋지 않은가?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영화 키즈 리턴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영화에는 야쿠자의 보스가 젊은 부하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하면서 1만 엔짜리를 주는 장면이 있다. 사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부하에게 용돈을 주고 싶었지만 그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담배 심부름을 보낸 것이다. 그의 지갑에는 1천 엔짜리 지폐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런 경우에 1천 엔짜리 지폐를 주느냐 1만 엔짜리 지폐를 주느냐에 따라 보스의 역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타노 감독이 그때 1만 엔짜리 지폐를 사용한 것은 보스가 부하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도량이 큰 사람이라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물론 심부름을 간 부하도 자신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일부러 심부름을 시킨 사실을 알고 있다. 보스의 도량을 묘사하기 위해 꼭 넓은 사무실에서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면을 찍을 필요는 없다. 돈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의 도량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간적인 도량을 알 수 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도량이 작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도량이 큰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세상에 돈만큼 사람의 정신을 쉽게 흔들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돈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도량이 작은 사람이고
돈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도량이 큰 사람이다. 가난하다고 돈에 흔들리고 부자라고 돈에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돈에 콤플렉스가 있느냐 없느냐다. 바꾸어 말하면 가난뱅이 근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수 있다. 어디에 가도 돈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돈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 순순히 대접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누가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면 혹시 나를 가난하게 보는 게 아닐까라고 전전긍긍한다. 그 자리의 분위기를 맞추려면 항상 남에게 대접만 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대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균등하게 나누어내도 되지 않는가? 돈은 그 자리의 분위기를 깨트리지 않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쇼핑을 할 때 가장 비싼 물건만 사는 사람도 돈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취향도, 자신의 기호도, 자신만의 분위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비싼 물건을 좋아하고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다. 돈을 함부로 낭비하는 사람은 결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없다. 영어의 리치는 풍요로움을 가리키는데 부자라고 모두 리치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정신적으로 풍요롭지 않으면 리치한 상태가 될 수 없다. 돈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해도 가난뱅이 근성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성형수술도 마찬가지다. 성형수술을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가끔은 성형수술을 받았음에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난 성형수술을 받아 예뻐졌을 뿐이지 원래의 나는 너무너무 못생겼어. 이렇게 정신적인 가난뱅이 근성을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은 성형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주눅든 사람처럼 움찔거릴 수밖에 없다. 반면에 성형수술을 나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변화된 자기 모습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은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가? 부자가 되는 비결 21. 돈에 대한 콤플렉스를 버려라.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없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사람이다. 물론 세상에는 단기간에 편안히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금전감각이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잃어버리게 된다. 한 번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영원히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부자가 된 이후에 돈을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편하게 일해 풍요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한 결과 그에 걸맞은 보수를 받고 조금씩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모든 보수는 반드시 수지타산이 맞게 되어 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 편하게 돈을 버는 것 같아도 그 편안한 만큼의 비용은 반드시 나중에 청구된다. 따라서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보수가 적다니 라고 분노를 터뜨릴 필요가 없다. 정말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했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나중에 돌아온다. 더구나 나중에 청구되거나 돌아올 때는 엄청난 이자가 덧붙여 있게 마련이다. 나중에 청구되면 더 많이 지불해야 하고 나중에 돌아오면 더 많이 받는 것이다.
사실 이 세상에는 실질적인 가치보다 비싼 것도 싼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물건과 노동에는 타당한 금액과 타당한 보수가 정해져 있다. 언뜻 보기에 편하게 돈을 버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그 돈에 걸맞은 대가를 치렀을 것이다. 스스로 편하게 벌었다고 생각하면 무의식 중에 한꺼번에 낭비하거나 모두 저축해 한 푼도 쓰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 세금을 많이 빼앗기면서 세무서와 정부의 험담으로 끝을 맺는다. 자신의 노력 이상으로 보수를 받으면 행동력이 없어져 본래 올라가야 할 성공의 계단에 올라갈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 부자가 되는 비결 22. 땀을 흘리며 돈을 벌어라. 수지타산을 신이 맞춰준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이익을 올리기 위해 일한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한 결과 돈을 버는 게 아닌가?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법이다. 원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수입이 많든 적든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스포츠에도 찾아볼 수 있다. 열심히 도전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면 승부가 어떻게 나든 상관없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열심히 했느냐 아니냐다. 스포츠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누가 몇 개의 홈런을 쳤는지, 누가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는지에만 정신을 빼앗긴다. 그와 마찬가지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잃었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금전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금전감각이 있는 사람은 돈을 뒷전으로 미루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기가 억지로 수지타산을 맞추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보면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손해본 것을 되찾기 위해 아등바등 하지 않아도 그 손해는 반드시 만회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신에게 맡겨두면 된다. 신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정확히 수지타산을 맞춰주니까 말이다. 또한 우연히 거금이 들어왔다고 움찔거리거나 손뼉을 치며 좋아할 필요는 없다. 그 거금은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다. 거금이 다시 나갈 때는 이제야 제대로 균형이 맞았군이라고 환한 미소를 지어야 한다. 쉽게 들어온 돈이 쉽게 나가 다행이다라고 여기는 것이다. 신이 수지타산을 맞춰준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된다. 약간의 이익과 약간의 손해에 신경을 쓰면 일에 집중할 수 없지 않을까?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나는 항상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반면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 나는 누구에게 보답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상대를 더 부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비결 23.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라. 승패는 체면이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승패에 부딪힌다. 그리고 그곳에서 웃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서 우는 사람도 있다. 승패는 작은 경쟁이고 작은 체면으로 승패에 집착하는 사람은 남과 경쟁하는 사람이며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은 승패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기는 쪽도 지는 쪽도 모두 자신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채점한 시험지를 돌려줄 때 가슴이 두근거렸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 그때 점수가 쓰여 있는 오른쪽 윗부분을 접는 아이는 승패에 집착하는 아이이다. 자기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런 아이일수록 친구의 점수에는 예민하게 반응한다. 자기 점수와 친구의 점수를 비교해 이겼는지 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사회에 나와도 승패에 집착하게 된다. 입사 동기인데도 저 녀석이 나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다. 저 녀석이 나보다 보너스를 더 많이 받는다. 저 녀석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산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승패로 생각한다. 애초에 돈에는 승리도 패배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돈에 무슨 승패가 있겠는가? 출퇴근 수단으로 버스를 타는 사람과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버스를 타는 사람에게 이긴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돈도 그와 마찬가지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돈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일본의 기업들이 월급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일본인이 유달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급이 비슷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적당히 놀면서 일하는 사람과 밤을 새워 일하는 사람의 월급이 똑같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는가? 그러면 경영자는 적당히 놀면서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급여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동료와 비교해 자신이 적게 받으면 비뚤어지는 사람이 초래한 결과인 것이다. 부자가 되는 비결 24. 승패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부자 되는 말.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 먹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진짜 행복은 참으로 값이 싼데도 우리는 행복의 모조품을 너무 값이 싸게 사고 있다. 발로. 필요 이상의 재물은 필요 없는 물건을 살 뿐이다.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소로, 월든.